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S 엑셀의 기초 함수를 다루는 실습 시간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OA 실무에서 이제 본격적인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함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엑셀 수업에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함수를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쉽게 이런 허들들을 넘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배워두시고 우리 다음 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만한 것들, 그러니까 허들을 넘기 전에 지금까지 좀 막혔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식에 대한 안내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기초 함수 사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기보다는 우리 지금까지 했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놓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좀 몇 가지 뽑아 봤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좀 하찮게 생각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서 크게 캡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잔소리라고 붙여놨어요. 이 잔소리를 좀 몇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숙지된 학생들에게는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엑셀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같이 여러분들과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잘 하시고 있는 학생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두꺼운 십자 모양일 때가 어떤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었죠? 일반적인 엑셀의 셀을 선택하는 화면일 때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어떤 셀을 특정한 셀을 선택하게 된다면 셀을 찍게 되고 그 셀에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하고는 관계없이 셀에 입력될 수 있는 그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현재 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와 현재 셀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잔소리였고요. 자, 두 번째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마우스 커서 모양입니다. 채우기 핸들은 우리 현재 셀을 선택을 하고 나면 테두리 부분의 오른쪽 하단의 검은 점, 제가 콩이라고 얘기했었나요? 그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이 바로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역이에요.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습이 두꺼운 십자 모양에서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선택을 했었을 때는 해당하는 셀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지만 얇은 십자 모양으로 변했을 때 그때는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죠.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얇은 십자 모양이어야지 두꺼운 십자 모양일 때는 선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두 번째 잔소리입니다. 채우기 핸들과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때 마우스 커서 모양 꼭 구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마우스로 찍고 내릴 때 이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할 때는 드래그 앤 드랍, 끌어다 놓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얇은 십자 모양일 때라는 것을 꼭 구별해 주도록 하시고요. 글자나 숫자를 채울 때 드래그 하게 되면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컨트롤 키를 누를 때는 어떻게 되죠? 초기값, 이거 초기값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뭔가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복사를 해서 똑같은 값을 채울지 아니면은 하나씩 증가를 시킬지를 엑셀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값이라는 말 자체는 첫 번째로 입력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초기값을 입력하고 그냥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복사 똑같이 값이 채워지게 되겠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하나씩 증가시켜 주게 되죠. 그리고 2개 이상의 숫자를 섞었을 때는 그 공차에 의해서 증가를 시켜주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3학년 1반이라고 하는 초기값을 입력해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했어요. 증가시켜야 할 값이 앞에도 3이라는 숫자가 있고 뒤에도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학년 1반이니까 그러면 엑셀이 어떤 걸 증가시킬까요? 고민되겠죠. 직접 해보세요. 3학년 1반일 때 초기값이 자동 채우기를 컨트롤 키로 누르고 했었을 때 증가시키는 건 어느 거요? 4학년 2반이 아니라 뒤에 있는 값 1만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1, 2, 3, 4 하는 식으로. 3학년은 그대로 놔둡니다. 뭐만 증가시키는 거예요? 엑셀은 뒤에 붙어 있는 숫자만 증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마우스 모양이 변경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명령이 달라진다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잔소리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일반적인 보통 모습의 마우스 포인터는 두꺼운 십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모습일 때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선택한 셀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잘라내기를 한다든가 복사를 한다. 위치를 바꿀 때, 이동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사방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나타난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얇은 십자 모양일 때, 채우기 핸들일 때. 자,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두꺼운 화살표가 있는 4번 행일 때 뭐죠? 그때 모습은 맨 왼쪽에 있는 1, 2, 3, 4, 5, 6, 7, 8에 적혀 있는 머리글 셀 있죠? 머리글 행. 거기를 선택하게 되면 한 줄 전체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한 행 전체를. 그때 한 행 전체를 선택할 때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4번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행의 높이를 조절할 때 이게 위아래로 화살표가 되는 모습이 있죠. 5번. 그거는 행 높이를 변경한다는 뜻이죠. 자, 6번의 마우스 커서 모습은 열. 컬럼을 전체 선택할 때 A, B, C, D 붙어 있는 그 셀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 열을 한 컬럼을 선택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아래로 두꺼운 화살표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직접 마우스 움직여서 마우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비슷하게 아까 행 높이 변경처럼 열 넓이를 조정할 때는 화살표의 모습이, 마우스 커서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자, 구별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전에 우리 수업에서 배웠었던 엑셀의 기본 컨셉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엑셀에서 지금 자료를 입력할 건지 계산을 할 건지 구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꼬르 표시. 잊어먹지 마세요. 앞에다가 이꼬르를 붙여야지만 엑셀에게 계산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이꼬르 표시를 해서 이꼬르 10 플러스 20이라고 셀에 입력하면 값은 30이라고 나오겠지만 그냥 이꼬르 없이 10 플러스 20 해봐요. 그러면 셀은 사용자가 10 플러스 2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한다는 얘기겠죠. 꼭 구별해 주도록 하시고 이꼬르 표시 잊지 마세요. 계산할 때는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 엑셀에서 계산할 때 이꼬르 붙여주는 것처럼 중요한 거 10 플러스 20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전자계산기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엑셀을 사용하니까 데이터와 계산 결과를 따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입력한 쪽에 주소를 가지고 와서 계산해서 결과를 우리는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입력한 데이터에 주소를 대입해서 계산한다고 하는 거. 꼭 주소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의 주요한 내용, 함수의 사용법이에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훅 들어와서 놀랄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함수. 함수를 설명하려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함수인 합계 함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첫 번째 함수인데 SUM이라고 불러요. SUM이라고 부르는데 이 SUM 함수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엑셀을 배우셨던 분들이나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라도 SUM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합계라는 뜻인데, 자, 이 합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함수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앞에다 이꼬를 분명히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한다고 이꼬를 붙여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앞에 이꼬를 붙여주고 합계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고 평균도 내고 싶고, 그래서 함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합계라는 함수지만 함수의 명칭을 먼저 앞에 씁니다. 제가 여기 옆에 붙여놓은 빨간색 글씨처럼 함수 이름, 그리고 함수 이름이 오면 무조건, 이거는 약속이에요. 외워두십시오. 함수 이름이 오면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가로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잊어먹지 마세요. 함수명이 오면 그 다음에는 습관처럼 가로를 여십시오. 그리고 가로 안에는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제가 예제 그림 올려놨죠. A1에 2가 들어가 있고 A3에 3이 들어가 있어요. 2와 3이라는 숫자를 더할 거예요. A3이라는 셀에다가 구할 건데, 여기 들어가는 수식은 이꼬르 더해라 라고 하는 함수인 SUM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명이 오면 무조건 가로를 여세요. 그리고 A1, A2가 지금 내가 더해야 할 범위죠. 범위를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집어넣느냐면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100개를 더하건 1000개를 더하건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두 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 두 개의 주소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제로서 지금 두 개의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큰 차이 없겠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땡땡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예처럼 지금 A1 그리고 A2 이 사이에다가 땡땡을 쳐서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함수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엔터 누르면 A3이라는 자리에는 내가 계산한 A1과 A2를 더한 합계가 찍혀지게 되죠. 자, 간단하게 보이겠습니다만 안 간단하다고요? 다시 돌려봐 주세요. 이거 온라인 강의니까 돌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계산을 할 때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꼬르 계산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의 이름을 씁니다. 어떤 함수를 쓸 거냐? 그래서 지금은 합계라는 함수를 쓸 거니까 SUM, 그리고 가로를 열고 가로 안에는 더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를 집어넣는다. 어떻게 집어넣냐?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두 개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땡땡으로 콜론으로 구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이 범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셀 안에다가 여러 개의 가로 안에다 여러 개의 주소를 입력해야 될 때 이 두 가지의 수식이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연산자로서 컴마와 그리고 땡땡, 콜론 두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부터 A5까지를 더한다 했을 때 가로 안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1, A2, A3, A4, 하는 식으로 이렇게 A5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래서 땡땡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1 땡땡 A5, 그러면 두 개만 입력하면 간단하잖아요. 안에 사이에
100개의 자료를 더한다 해도 처음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두 개씩 뭉터기로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이만큼에 대한 땡땡, 콤마, 이만큼에 대한 땡땡. 이건 제가 예제로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건 콤마로 구분을 하고 붙어 있는 건, 덩어리져 있는 건 땡땡으로 A1부터 A5까지. 그럴 땐 A1 땡땡 A5 이런 식으로 예, 붙어 있는 건 연속적인 것은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함수들은요, 몇 가지 안 될 거예요. 예, 다 하려고 하게 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오늘 기본 함수만 좀 해볼 겁니다. sum, 합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average라는 평균, 또 count, 이건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리고 product, 곱하기, 또 max, 최대값, 또 min, 최소값. 뭐 라운드까지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까지.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SUM, 그래서 뭐 주소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직접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입력해 보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용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제 풀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예제는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었던 편의점에 대한 매출 기록을 좀 변형을 해서 아파트 관리비를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입력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관리비 계산 용도로 다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예제하고 동일해요. 다만 아파트 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좀 변경을 한 건데요. 여기 조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통해서 수도에 대한 사용량과 함께 각각의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전기 사용료를 통해서 전기 사용량을 통해서 사용료를 구하고요. 수도 사용량을 통해서 수도 사용료를 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비와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를 다 더한 총 비용을 구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총 비용과 평균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데코레이션은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뭐 색깔 칠한다든가 아니면 테두리 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전기 사용료를 구하는 요금 방법은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전기 사용량에다가 킬로와트당 50원을 곱해 준대요. 그러니까 50원이라는 금액을 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도 사용료는 수도의 사용량에다가 수도 요금 리터당 35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단위는 무시하시고 금액만 이용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총 비용과 평균 비용 구하고 숫자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이고 돈에는 원화기호를 붙여준다. 색깔을 칠하고 각 테두리를 구분해서 그린다 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예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계산 방법 중에 함수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계산에서는 함수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관리비 예제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이 구해져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예제처럼 여기 전기 사용량 바로 옆에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잘라내서 옆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 예전에 행을 하나 추가시켰듯이 열도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열을 전체 관리하는 셀은 요 위쪽에 있는 열 머리 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삽입이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열 옆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밀고 들어가서 삽입을 시켜주니까 열을 한 열. 자, 여기다가 전기 사용료라고 하나 항목을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수도 사용료라고 구하겠습니다. 옆에는 총 비용이라고 구해야 할 것을 만들어 두고요. 자,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에다가 50원을 곱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꼬르를 붙인 상태에서 C4를 곱하기를 해서 50원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75,000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나머지 계산들도 50원을 전기 사용량이다, 50원을 300원에다 곱해주는 똑같은 방식의 계산이죠. 그래서 초기값, 한번 구해놓은 값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마우스를 이 점에다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구할 곳까지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들을 순식간에 구해주죠. 자, 그리고 수도 사용료에 대한 항목을 구해 봅시다. 이거는 이꼬르 하시고 수도 사용량에다가 35원씩 곱해 준다고 했어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값들을 구해 주는데, 처음 구했었던 그 공식이 있는 그 항목으로 돌아와서 현재 셀을 테두리에 놓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 점을 마우스로 맞춰 주시게 되면 나머지 값들을 구해주죠. 간단하죠? 자, 총 비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총 비용은 일반 관리비에다가 전기 사용료에다가 수도 사용료를 더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 총 비용 구하는 안에 마우스를 놓고 이꼬르 표시를 한 뒤에 일반 관리비 B4 플러스 전기 사용료 플러스 수도 사용료를 하면 구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법들인데, 이 아랫부분도 다 같은 방식으로 일반 관리비,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니까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계산들은 마쳤습니다. 한 가지 안 했다고요? 여기 옆에 뭐 총 비용, 평균 비용, 요 항목들이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총 비용은 모든 그 가구에 대한 합계를 더해야 되는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건 3개밖에 안 되니까 더할 것이 하나, 둘, 3개밖에 안 되니까 더하기 같은 수식을 사용해도 됩니다만, 이 아래쪽에 모든 가구에 대한 총 비용을 구하는 곳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더해야 돼요.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하는 식으로 6번을 더해야 된단 말이죠. 좀 성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함수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함수는 우리 앞서 이론 수업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꼬르 하시고 sum 영어로 일단 먼저 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합계를 해주는 함수를 적어 줍니다. 그리고 마치 공식처럼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곳은 여기 G4부터 G9까지의 값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적어준다는 거는 번거로운 일이고, 처음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를 적어준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뭐 역시 G4를 적어서 또 뭐 땡땡 치고 G9 또 치고 되면 힘들죠. 이 가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는요, 엑셀이 여러분이 마우스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라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소를 넣어 줍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읽어보죠. G4 땡땡 G9.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끝나는 것까지 맨 시작하는 주소와 맨 끝나는 주소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닫아 줄게요. 자,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하는 식으로 6번을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적어주면 되니까 뭐 10개든 몇십 개든 100개가 넘어가든 계산이든 시작하는 곳의 주소와 끝나는 곳의 주소만 입력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계산 작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값을 구해주죠.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수도 사용료도 다 합계를 구하려면 여기에 구해야 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 구해야 되고 다 같은 방식의 계산이죠. 한번 구해 놓은 계산을 자동 채우기로 자 왼쪽으로 쭉 끌어당겨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의 계산 드릴 테니까 나머지 값들을 모두 다 구해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함수에 대한 사용법 첫 번째로 배워봤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엑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함수를 배워볼 텐데 여기 보시면 관리비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산수로도 알 수 있죠. 이꼬로 계산해줘 라고 한 다음에 총 비용을 가구가 6개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함수를 배워보자는 거니까 함수에 대한 거를 직접 쳐보도록 합시다. 자, average. 자,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새롭게 등장한 함수니까 이름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sum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average. 자, 이 average는 함수 중에서 합계처럼 이제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자, 봅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죠? 무조건 B4부터 B10까지 다 더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더하면 안 되겠죠. 자, 범위를 다시 지정해 봅시다. B4부터 B10까지 더하는 거 맞습니까? 얘는 빼야겠죠. 내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곳은 총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01호에 30만원부터 106호에 30만원까지의 요것에 대한 합계만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B4부터 B9까지가 맞겠죠. 자, 잘 봐두세요. 에버리지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해줘 라는 함수고 가로를 연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들에 대한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누르면 뭐 30만원에 대한 평균이니까 당연히 30만원이 나오겠죠. 자, 이 옆에 있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은 아니지만 평균값 역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방식의 계산이죠.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을 구했으니까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패턴이 같죠. 따라서 첫 번째 구했었던 그러한 평균 내는 함수를 이쪽에 적용해도 같은 패턴이니까 가능하겠죠. 자동 채우기로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은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고 여기에 대한 데코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만큼에 대해서 블럭을 먼저 지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내가 합병하고 병합하고 싶은 셀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건 여기 들어가 있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쳐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A1부터 G1까지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주고 그 위쪽에 보시면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버튼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뭐 글꼴을 바꾼다든가 글 크기를 바꾼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만큼에 대해서 내가 테두리를 칠하고 싶은 만큼 또 먼저 선택을 해주는 작업 해주시고요.
저 위쪽에 보시면 테두리를 그리는 버튼이 있었죠. 얘입니다. 잘 안 보여요? 자, 쟤를 선택을 해서 이 중에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면 일단 모두 다 테두리를 그려주죠. 자, 그리고 이 제목들은 가운데에 몰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렬 버튼 여기 있죠. 가운데 정렬 해주는 버튼입니다. 자, 얘를 눌러주면 뭐 글자건 아니면 숫자건 관계없이 내가 정렬을 가운데 넣고 싶다 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좀 칠했으면 좋겠어요. 색깔 바탕을. 여기 페인트 통이 엎어지는 것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일단 눌러, 지금 기본색이 노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누르면 되겠지만 여기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색깔들을 고를 수가 있죠.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 그래서 좀 두껍게 해볼까요? 글자를 두껍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도 가운데 몰았으면 좋겠네. 가운데 몰기. 자, 그리고 여기 숫자들마다 모두 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고 싶은 그러한 애들은 이 위쪽에서 콤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얘예요, 얘.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세 자리마다 콤마를 붙여주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 얘네들은 돈이 아니니까 요금, 그리고 비용, 얘네들은 돈이죠. 앞에 원화 기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죠. 중간에 수도 사용량이라는 애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면 떨어져 있는 셀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돈이 쌓이는 듯한 버튼이 하나 있죠. 얘를 눌러주면 원화 기호를 자동적으로 붙여줍니다. 자, 여기에서까지 보시고 우리 아까 봤었던 원본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까만색 테두리가 아래쪽으로는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위쪽은 두 줄짜리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테두리에 대한 설정을 바꿔본다는 거죠. 또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빵꾸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비용이라는 것이니까 빼겠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우리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요만큼 필요 없다. 요만큼 필요 없다 했어요. 지워버리시고 테두리가 그려져 있네요. 요만큼과 요만큼을 동시에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와 얘를 이렇게 빵꾸가 뚫어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테두리를 우리 선택할 때 세밀한 설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해당하는 셀을 먼저 선택하고 얘와 얘 동시에 선택했으니까 관계없이 일단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셀, 선택한 셀 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셀 서식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 메뉴 보이시죠? 셀 서식 얘입니다. 자, 얘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셀은 어디예요? 얘와 얘 두 개죠. 동시에 얘에 대한 테두리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 테두리가 다 그어져 있어요. 모든 셀마다. 우리는 요거 밑에 있는 거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없음, 가운데 거 빼, 또 없음이죠. 아래 거 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미리 보기 창에서 보여진 건 뭡니까? 내가 선택한 요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중간에도 빼, 아래만 빼,
이런 식으로 넣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쪽만 테두리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테두리 중에서 이 위에는 2줄짜리였고 아래는 두꺼운 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시에 한번 작업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선택한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만큼이라고 그런다면 미리 보기 창에서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2줄짜리로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꺼운 걸로 미리 보기 볼 수 있겠죠. 이만큼 선택 먼저 하시고 이 위에 놓고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역시 셀 서식에 가면 미리 보기 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는 2줄짜리로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스타일 중에서 2줄짜리 그리고 위에 찍어주면 위에만 2줄이 들어가고요. 또 미리 보기 창에서의 이 하단은 여기 총 비용인 여기에 해당하는 아래쪽에서의 선을 얘기합니다. 두꺼운 거 스타일에서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넣어 주시면 아래는 두껍게 위에는 2줄짜리 나의 미리 보기 화면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한 거니까 아래와 위가 각각 변경이 된 거죠. 자,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두꺼운 거 위에는 2줄짜리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 호실도 가운데 몰아볼까요? 숫자죠. 우리 기본 설정이 오른쪽 정렬인데 이것도 가운데 몰아보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편의점과 거의 똑같은 그런 예제를 관리비 예제로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에서 다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잘 보셨어요? 지금 예제는 기본적인 계산하는 예제였었고요. 지금 두 가지 함수를 사용했을 겁니다. sum과 average.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예제로서 product, count, max, min, round까지 같이 살펴보고요. 사용법이 살짝 다른 함수들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예제는 이제 함수 사용을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는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 통계를 낼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적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이기 때문에 예제로서 성적 통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각각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들이 나와 있고요. 학생 수는 총 9명입니다. 아래쪽으로는 과목의 합계, 국어 점수의 합계 점수, 영어 점수의 합계 점수, 수학 점수의 합계 점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합계는 김현주라는 학생의 전체 성적, 세 과목에 대한 합계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김현주에 대한 세 과목에 대한 합계 점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운 바대로 하게 되면 equal 그리고 함수 sum을 사용을 하고 여기 B2, C2, D2를 각각 범위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 좀 편리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일단 equal 표시를 붙여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하는 거 선언을 하고 싶은데 자동 메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오른쪽 상단 메뉴를 보시면 리본 메뉴를 보시면 자동 합계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로 사용하는 함수들을 불러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서 역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요. 여러가지 즐겨 쓰는 함수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계를 누르시게 되면, 난 지금 합계를 할 거니까 짜잔 하고서 누른 것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SUM을 타자를 입력해 주고요. 앞에 이꼬르까지 붙여 주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빠져나가 볼게요. 자, 합계값이 구해야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먼저 두시고, 자, 여기 자동합계 버튼을 눌러서 누른 것과 동시에 SUM이라고 하는 우리가 타자 쳐야 되는 함수를 미리 넣어줘요. 그리고 똘똘하게도 내가 구해야 하는 합계의 대상들에 대한 범위도 자동적으로 넣어줍니다. 이거는 엑셀이 사용자가 이 정도를 더 할 거구나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스마트하게 넣어준 겁니다. 뭐 범위가 맞으면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나머지 값들은 다 같은 패턴이죠. 요거 더하는 거고 요거 더하는 거니까 첫 번째 구해 놓은 초기값, 이 값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의 계산이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나머지 학생들의 합계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합계도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이번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봅시다. 자, 여기 국어 점수의 과목의 합계 점수가 나와야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국어 점수의 범위를 자기가 엑셀이 알아서 지정을 해주죠. 우리는 엔터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똘똘하죠. 나머지 영어 점수의 과목 합계, 수학 점수의 과목 합계도 같은 방식이니까 첫 번째 구해놓은 국어 점수의 과목 합계에 대한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래쪽에 있는 과목의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과목의 평균값을 구해야 하는 B12셀에 마우스 현재 셀을 두시고요. 여기 자동합계 버튼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얘예요. 보시면 합계 말고 평균이라고 하는 애도 있죠.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배웠었던 예제에서의 에버리지 함수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자, 엑셀이 똘똘하다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잘 보세요. 내가 더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B2부터 학생의 이름이 있는 B10까지죠. 근데 엑셀이 멍청하게도 B11까지를 다 포함을 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엑셀이 똘똘하긴 하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엑셀이 지정해주는 범위를 한번 꼭 의심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텐데 이미 지금 범위가 지정이 되어져 있죠. 다시 한번 B2부터 B10까지로 마우스를 끌어 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범위가 변경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동화된 것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대상, 이거 우리 인수라고 부르는데 인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면 평균값을 구해주죠. 그리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로 구해주면 다른 영어, 수학 성적의 평균값도 금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표준 편차라는 건 우리 지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다음 주쯤에 배우고요. 평균부터 구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G2에다가 마우스 커서 현재 셀을 두시고 평균을 구해 보면 역시 이 표준 편차라는 자리까지 포함해서 합계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죠. 엑셀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야 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 김한주라는 친구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까지죠. 합계는 필요 없고요. 표준 편차도 필요 없습니다. B2부터 D2까지에서의 평균값을 구해야 하는 거죠.
자,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이 친구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까지인 거예요. 자, 엔터를 눌러서 김현주의 평균 성적을 구해보면은 92.3333 나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같은 방식의 계산이겠죠. 따라서 초기값에 커서를 다시 옮겨오고요. 현재 셀을 여기 두고 같은 패턴의 계산으로 나머지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소수점 5자짜리까지 내려가네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에 대한 서식을 변경할 때 이만큼에 대해서 범위는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소수점짜리 줄이는 버튼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얘입니다. 얘는 소수점짜리 수를 올림해주는, 늘려주는 버튼이고요. 얘는 소수점짜리 수를 줄여주는 버림 버튼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소수점짜리 수가 반올림 되죠. 둘째 자리까지 깔끔하게 보여지죠.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과목의 평균 얘네들도 다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예, 자릿수 줄임 버튼을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함수 합계와 평균의 사용법 배웠어요.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눈에 익으시라고 타자를 쳐서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는데 실상 우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접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메뉴를 사용해서 함수들을 쓰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과목의 최고 점수 칸에 마우스 두시고 세 번째죠. 세 번째 함수 배워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집중해 주세요. 자, 역시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 현재 셀을 두시는 건 잊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놓고 막 쓰시는 게 아니고 항상 엑셀에서는 내가 어딘가에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걸 먼저 엑셀에게 대상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곳에 계산할 거니까 마우스 커서는 이곳에 두셔야 됩니다. B14. 지금 우리 구할 거는 국어 점수의 최고값을 구하는 거예요. 9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눈어림으로도 쉽게 알 수 있죠. 눈어림으로 98점이 최고 점수네요. 근데 자료가 100개, 1000개, 10,000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최고 점수를 구해라 그러면 눈어림으로 불가능하겠죠. 지금 우리는 아주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눈어림으로 할 수 있지만 아주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최고값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함수가 바로 max라는 함수입니다. 자, max라는 함수는 최고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위에 있는 자동합계 메뉴를 써봤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없잖아요. 물론 최고값이 있습니다. 최대값. 근데 우리 정석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오늘 수업 시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일단 여기 현재 셀을 두시는 겁니다. 위쪽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라는 란이 있죠. 우리 전에 첫째 시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수식 입력줄의 왼쪽에 보면 fx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fx. 고등학교 때 배웠죠? 함수라는 뜻입니다. 함수. 이 함수 버튼이 이게 버튼인데 이걸 눌러보게 되면 짜잔 하면서 함수 마법사 창이 뜹니다. 함수 마법사 창. 여기에는 모든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함수가 이 함수 마법사 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었던 함수들은 여기 리스트에 나타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사용했었던 함수들이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 범주에 보면 여러 가지 범주들이 보이죠. 재무, 날짜, 시간, 수학, 삼각, 통계 등등. 네. 범주별로도 아주 많은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복잡하게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여기 검색창에다가 쳐보도록 하죠. max라는 함수가 있는지.
검색을 누르게 되면 찾아주네요. 보이죠? 자, max라는 함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여기 칸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칸만 일단 이용할 거니까 넘버 원 칸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우리 작업하는 창이 이 함수 마법사 창 때문에 가려졌어요. 이걸 옆으로 쭉 치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엑셀이 추천해 준 범위는 B12부터 B13이래요. 어딘지 눈으로 볼까요? B12부터 B13까지래요. 말도 안 되죠? 내가 최고값을 찾고 싶은 범위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지워버립시다.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다시 범위를 지정해서 넣어주세요. 자, 창은 그대로 두고 내가 작업하는 창으로 들어와서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요. 자동적으로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B2 땡땡 B10.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내가 사용했었던 함수가 들어가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꼬르 max라는 함수입니다. 내가 범위를 지정한 구역에서 최고값을 뽑아서 넣어주는 함수예요. 나는 범위를 B2부터 B10까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부터 이 중에서 최고값을 이 자리에 넣어줘, 이 자리에 넣어줘 라고 하는 그런 함수죠.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의 계산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게 되면 99점, 98점 같은 각 과목별로의 최고 점수를 뽑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값을 뽑는, 최소값을 뽑는 함수도 있겠죠. 이거는 min이라는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함수 마법사와 동일해요. 역시 반복적으로 같이 해봅시다. 최저값을 구해야 하는 란, 셀에 현재 셀을 두시고 함수 마법사 버튼을 누릅니다. 누른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내가 입력해야 될 자리에는 이꼬르 표시가 자동적으로 붙죠? 나는 여기서 함수 검색창에다가 min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역시 min이 등장을 하죠. 자, 이거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아까처럼 역시 범위를 지정을 하고 나오는데 추천해 준 게 형편없네요. 나는 여기 국어 점수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B2부터 B10까지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범위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최저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min B2부터 B10까지를 범위로 이 중에서 가장 최저값을 구해다오. 그런 메뉴입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이겠죠. 따라서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쉬워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함수를 벌써 배웠습니다. 합계, 평균, 최고값, 최저값. 자, 오늘 수업에서의 마지막,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고 하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제에서 함수 5가지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여기 일단 학생 수가 몇 명인지 9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학생 수를 구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9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셈을 한다, 몇 개다, 몇 개다 라는 것을 우리 셈한다 그러는데 이 셈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카운트. 자, 카운트라는 함수는
내가 지정한 범위를 구역을 지정해 주게 되면 그게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를 셈을 해주는 함수가 count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몇 개죠? 라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6, 18, 18개요. 라고 하겠지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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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제가 지금 지정한 범위에서 자료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일일이 세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구역 내에서의 자료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범위만 지정하게 되면 알아서 그 자료의 개수를 세해주는 함수가 count라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자료만 얘기해주면 9명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를 구하는 자리에 셀에 현재 셀을 두시고 함수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함수 마법사 누르고 함수 마법사 창에서 자, count라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검색을 누르면 count 구해주죠.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또 형편없네요. 다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B2부터 B10까지의 범위만 지정해 줍시다. 국어 성적만 가지고 몇 명이 시험을 응시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9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 수가 9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수업 마치고 싶은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빨리 수업 끝나고 싶진 않죠? 자, 여기다가 우리 송혜교? 송혜교로 합시다. 송혜교가 시험을요 안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료를 제가 바꿔볼게요. 결시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결시. 그러고서 자, 다시 봅시다.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8이라고 나타나네요. 옆에 있는 건 9인데 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여기서 이 count 함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count 함수는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숫자만 카운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료가 숫자일 때만 카운팅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자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자료는 카운팅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입력되어져 있는 자료들만 카운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결시생 포함이라고 제가 글자를 칠게요. 어쨌든지 학생은 9명이니까 자,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결시생이라고 친 글자도 포함을 해서 카운팅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count라는 함수예요. count는 count인데 뒤에 a자가 붙어요. A자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포함하는 자료 개수를 세어주는 함수가 바로 A 붙여서 count라는 함수예요. 자, 우리 count 함수 이용해서 한번 결시생까지 포함한 숫자를 구해봅시다. 역시 아까처럼 똑같아요. 잊어먹지 마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현재 셀을 먼저 두십시오. 잔소리 같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자, 함수 마법사를 누를게요. 함수 마법사에서 count A를 검색하게 되니까 찾아지는데요. 있죠? 확인을 누르고 같은 방식으로 국어 점수부터 마지막 학생의 국어 점수까지 이 범위 지정해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9명이라고 나타납니다. 카운터 B2부터 B10까지. 자, 그래서 9명이라고 나타났고요. 자, 근데 아쉬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나영이가 시험을 안 봤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 점수를 안 집어넣었는데 여기 그냥 결실하고 글자 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워뒀어요. 자, 딜리트 눌러서 자료를 지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학생 수는 7로 나타나네요.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것도 8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제 카운터 함수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카운트는 비어있는 값을 또 문자를 카운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카운트 A 함수는 문자를 포함하긴 해주지만 빈칸은 역시 구해주지 못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빈칸을 포함해서 카운팅을 해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함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거꾸로 비어있는 칸만 카운트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의 이름은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예요.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는 빈칸이라는 뜻이죠. 그 빈칸에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빈칸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료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누락등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빈칸의 개수만 세워 보겠습니다. 역시 결과값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현재 셀을 두시고 함수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검색하니까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범위는 B2부터 B10 사이에 비어있는 칸을 구해다오. 자, 확인 누르면 여기 이나영이 빈칸이니까 이 칸만 1로서 구해주게 됩니다.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한 6가지 정도 되나요? sum, average, max, min, 그리고 count A, count blank까지 7가지의 함수를 벌써 배웠습니다. 지금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 분들은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조금 더 필요한, 그리고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른 그런 함수를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료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눈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잘 숙지가 되지 않아요. 꼭 반드시 제가 올려놓은 예제 파일들과 함께 강의 노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이를 반드시 손으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실습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팠었는데 무슨 함정을 팠었냐면 예제 파일을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에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조회수를 살펴봤는데 8명 강의 촬영을 하는 이번 주까지 8명 살펴봤더라고요. 우리 수강생이 한 적어도 50명이 넘는데 8명만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좀 심각합니다. 직접 여러분이 안 해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하세요. 자율적으로 시간을 드릴 때 하셔야 되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민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습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수업 내용이랑 요약 그리고 소감도 올려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아마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교실에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